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인의 A+ 수익기의 김상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수익기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수를 읽는 작업을 뜻합니다. 실제로 두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좋은 수를 찾아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바둑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두기 전에 꼭 제대로 수읽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학 문제를 암산하면서 풀듯이 바둑에서 수읽기 하는 것을 꼭 거쳐야 바둑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바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에서의 수읽기의 공식을 익히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수읽기를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수익기의 A+ 학점을 받을 때까지 빠져볼까요? 출발합니다. 김상인의 A+ 첫 번째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은 실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축은 계단 모양으로 일선까지 몰아서 잡는 방법을 뜻합니다. 축은 한 번 나갈 때마다 7집 정도 손해이기 때문에 축을 모르고 바둑을 두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축은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서 흑이 3-3을 침입했을 때 축에 대한 정석 진행이 나옵니다. 여기서 끊고 한 점을 흑이 제압을 했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서 축이 성립되는지 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흑이 나가면서 한 점을 살릴 수 있는 모양일까요? 여기서 백이 몰아가더라도 흑이 계속 나가게 되면 이제 실전에 생각하실 때는 이 대각선 모양으로 좀 줄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흑 한 점으로 인해서 백이 먼저 단수가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축이 성립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 화점에 있는 축머리를 통해서 이 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끝까지 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대각선을 그어서 설명드린 대로 계속 나가게 되면 흑이 단수를 먼저 치면서 살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살리고 보면 이제 백이 이제 양단수의 형태로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 또한 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을 긋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금 흑이 단독으로 화점에 있는 상황에는 이 대각선 모양으로 끌고 와서 이 중앙 쪽에 흑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축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모양은 실전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모양인데 백이 붙여서 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흑이 위로 젖혀갔을 때 축과 관련된 정석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백이 단독으로 한 개가 와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그어봤을 때 백돌이 걸리게 됩니다. 좀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축을 몰아갔을 때 연결이 되면서 백이 축이 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도 이어서 정석을 진행을 시켜야 하고 끊고
이렇게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정석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모양은 백이 높은 협공을 했을 때 흑이 날일자로 협공해 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백이 붙여서 진행이 되었고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흑이 늘어갔을 때 백이 축이 가능한지를 보는 정석 선택입니다. 여기서 흑이 단순하게 단수를 쳐서 잡는 것은 이제 더 큰 돌이 백한테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흑도 이어서 두는 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축이 성립되는 모양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흑돌이 응원군이 와서 나갈 수가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백한테 더 가까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백이 축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대각선을 그어보시면 이 백돌한테 먼저 힘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백이 가능한지 계속 나가볼까요? 이렇게 흑이 계단 모양으로 계속 나가더라도 백한테 먼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돌에 연관이 없이 흑돌이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흑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흑도 잘 축을 판단을 하셔서 이제 나가면 안 되는 형태였고 약점을 받아두고 이제 훗날 축머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도 하나 가일수를 하면서 정석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 백이 위쪽으로 붙여갔을 때 나오는 정석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흑이 젖히고 젖혀서 정석을 이어갈 수 있고 백이 안쪽으로 끊으면서 축에 대한 문제를 보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흑이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따먹게 되고 백도 축을 몰아서 두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각선 모양을 그어보시면 여기 날일자의 형태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돌이 백한테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축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형태의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 정석 모양에서는 우아기 쪽 백이 끊어가는 수가 되는지 좀 판단하는 문제인데 백이 끊어서 두는 것이 성립이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정석입니다. 여기서 끊고 막아갔을 때 백이 축이 가능하면 이 정석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세 개가 가상의 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을 몰고 나가더라도 백한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가는 수는 백한테 무리인 선택이었고 이와 같이 초반에 축과 관련된 정석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변 배석을 잘 유의하셔서 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의 실전보를 통해서 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구츠아우 선수의 대결에서 나온 기보인데 이 모양이 축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래 보통이라면 늘어갔을 때 이 축이 관련된 정석 선택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축을 몰고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대각선으로 모양을 보셨을 때 이 날일자에 흑돌이 걸리게 되면서 백이 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제 늘어서 흙이 더 성공적인 정석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백한테 아주 좋은 축머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셨을 때는 이 교환이 이 축과 왜 관련이 되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축을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축을 나갔을 때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축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흙이 나가면서 백돌이 단수 모양이 먼저 됐을 텐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단수를 치게 되면 바로 따먹는 형태가 나와서 백이 축이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축머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뚫리게 되면 백한테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 선수도 이거를 다 변화를 읽고 나서 이 자리를 늘지 못하고 끊어가는 방향으로 좀 우회를 해서 다른 축에 대한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젖히고 나서 단수를 치고 2단을 젖혔을 때도 또 한 번 축에 대한 모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쪽을 단수 치는 축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교환 없이 흙이 있는다면 축의 형태는 나오지 않겠지만 백 모양이 깔끔해졌기 때문에 흙한테도 이 교환은 꼭 필요한 교환이었습니다. 있고 나서 흙이 있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축의 모양을 보시면 대각선으로 보았을 때 이 날일자로 인해서 축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도 나가지 못했고 축머리를 사용을 해갔습니다. 여기 역시도 백이 받는 것은 이 축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 백도 효율적이게 받아두었고 원래 예전에는 받는 모양도 좀 깔끔하게 따내서 받는 것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각선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이게 받아두었고 흙도 이 축을 이용해서 두 번을 두면서 큰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밌는 축에 대한 모양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보셨다시피 축은 당장 가능하더라도 이제 축머리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두시면 더 효율적으로 두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축에 이어서 장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은 직접 단수를 치지 않고 크게 포위해서 잡는 수법입니다. 보통 단수나 축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잡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장문은 주변 배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주변 배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장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정석은 실전에도 자주 나온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백이 늘게 된다면 단순하게 받지 않았을 때는 흙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제 흙이 갈 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장문을 잡기 위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한 칸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한 칸을 씌우게 되면 이 두 점이 완전히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흙이 찌르고 한 점을 희생을 한 이후에
단수를 쳐서 이렇게 먼저 따내게 되면서 흑돌을 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한 칸을 씌우는 것이 아닌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날일자 방향도 이쪽과 이쪽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쪽으로 날일자를 두게 되면 끊어갈 때 흑한테 먼저 양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는 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은 이쪽으로 날일자를 씌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계속 막아가게 되면 흑이 탈출할 수가 없는데 계속 나오더라도 이렇게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찔렀을 때도 또 한 번 백이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찔렀기 때문에 맞게 된다면 이 찌르는 교환으로 인해 단수를 치면서 흑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백도 늘어두는 것이 좋은 응수이고 계속 찔러가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결국 흑은 탈출하지 못하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문을 생각하시면 보통 한 칸으로 씌워가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좀 실전 배석에 따라서 날일자로 잡을 수 있는 모양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아기 모양에서 나온 정석 형태일 때 장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이라면 끊어서 정석 진행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축이 성립이 될 때 뒤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두는 수법도 간혹 나옵니다. 지금 축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공식대로 이 화점의 돌이 대각선 모양인 중앙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백도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얼핏 보면 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장문으로 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씌워가게 된다면 백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막아갔을 때 백도를 끝까지 살리려고 해도 이제 활로가 계속 두 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배석에 따라 장문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국을 하실 때는 주변 배석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모양은 우상기 정석 진행이 된 이후에 두 점을 장문으로 잡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나오고 계속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나가게 되면 흑돌이 먼저 단수를 당하게 되면서 백돌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도 더 이상 백돌을 끊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저희 장문의 공식대로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치지 않고 크게 포위하면서 잡는 수법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한 칸을 떼는 것은 백이 쌍립을 썼을 때 양쪽 모두 연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이 쌍립 모양이 나오지 못하게 붙여서 잡는 수가 좋습니다. 백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한데 계속 막아가게 되면 더 이상 백의 탈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점은 붙이는 수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모의 백 두 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장문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첫 수로 씌워가는 것은 백이
나오고 얼핏 보면 앞서 살펴드렸던 모양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이 먼저 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백 두 점을 두 점머리로 젖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장문의 형태로 씌워가게 된다면 이렇게 백한테 탈출 수단이 있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점머리를 젖혀간 이후에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도 역시 날일자 방향이 이쪽과 이쪽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날일자를 씌우게 된다면 나가고 단수를 통해 백한테 탈출 수단이 생깁니다. 흑한테는 이쪽으로 날일자를 씌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이렇게 끊어가게 된다면 백한테 더 이상 탈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젖혀가고 백도를 꼽으려 갈 때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의 실전보를 통해서 장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국은 권주리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결에서 나온 장문의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모의 두 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양단수로 끊어가는 것은 위쪽에 세모의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훨씬 중요했던 아래쪽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흑한테 실패도였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는 잘 보시면 이 아래쪽의 세모의 돌이 양쪽의 흑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한 점을 장문으로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단수를 치고 나서 씌우게 된다면 얼핏 보면 장문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나오고 끊어갔을 때 빈삼각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백도를 잡으러 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앞서 살펴드렸던 대로 날일자로 비껴서 씌워가는 수는 백이 이런 곳을 찔러주게 된다면 이렇게 회돌이 모양이 나오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지만 백한테도 좀 아무런 교환 없이 뛰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끊어가게 되면 연결을 했을 때 백을 더 이상 잡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형태도 장문이 성립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장 크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은 백이 두 점을 다 살리려고 이어가는 것은 막았을 때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한 점을 포기를 하고 이 요석인 한 점을 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흑을 이렇게 막아가더라도 흑도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만히 씌워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을 때 장문을 씌운 이후에 막아간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단수를 통해서 백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의 형태에서 또 한 번 장문의 공식을 이용해서 좀 어느 쪽에 활로를 막는 것이 아닌 또 한 번 크게 포위하여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이 나오게 되더라도 백이 수상전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흑한테 먼저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 모양 역시 백이
가능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위쪽으로 탈출을 시도를 해봐도 끊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백이 살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에 1로 인해서 이 한 점을 잡은 형태가 되고 백도 수익기를 통해서 더 이상 살려가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교환 이후 넘어가면서 실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돌을 잡기 위해서는 활로를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문의 공식은 활로를 줄여가는 것이 아닌 크게 포위하면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의 실전보였습니다. 네, 김상인의 A 플러스 수익기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과 장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축과 장문은 상대의 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주변 배석에 따라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잘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바둑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는 바로 따낼 수 없기 때문에 패감을 쓰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데 패감을 만드는 방법, 패를 쓰는 요령, 그리고 패에 대한 실전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기가 어렵지 않는 그날까지 김상인의 A 플러스 수익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